안녕하세요. 빠바람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라는 게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집값 추이를 내놓으면 혼란이 덜할 수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딜레이 현상.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접수가 되는 속도가 늦어버리면 항상 박자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8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표에 대한 정말 이건 지표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표를 낸 곳이 공인중개사협회, 그러니까 현장의 중개사들이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장 지표들이 제대로 그때그때 꽂히는 또 속도감이 있어서 상당히 현장 집값에 대한 분위기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선 정말 7월 말부터 거래 시장의 전선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지표가 떴고요. 본격적인 가격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략 4.5%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라는 것. 그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궤적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얘기죠. 일단 중개사들의 거래가 꾸준히 업로드가 되면서 바로바로 거래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성을 가진 집값 통계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서울 집값에 상당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8월부터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서울이 마이너스 4.5% 정도,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4% 정도, 그리고 지방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 지표로 보자면 확실히 지방은 워낙에 그동안 길게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추세였고, 서울 수도권은 두 달간 바짝 올랐다가 7월 말을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확실하게 기울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보다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보면 서울 쪽은 평균적으로 0.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대체로 서울에서는 강북이 0.68%, 강남이 0.97%, 그리고 인천은 0.43%, 경기가 0.36%로 오름 추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자료와는 시점이 좀 달라서인지 몰라도 다른 양상의 집값 지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이 현상, 그러니까 얼마나 현장의 거래가들을 빛의 속도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이번 주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도 부동산원이 발표를 하지 않아서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올 데이터 자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개사협회에서 나온 지표대로 집값 하락 궤적이 제대로 긁히는 지표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중개사협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부동산원 통계보다 중개사협회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이 한 달 이상 빠르다는 점, 실거래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호가를 반영하는 KB 부동산 지표보다 더 정확도 면에서는 앞서간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향후 집값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 지금 거의 서울 집값이 여전히 불장이라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건 거의 과거 완료형에 가까운 자료들이고,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격 하락 궤적을 그리는 타이밍이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매물량만 보더라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0.5%가 되었던 시점에서부터 매물량은 오히려 다시 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서울 매물량은 8만 1000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역시 금리 부분은 한국부동산이 선반영을 한 상태여서 그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할 겁니다. 계속적인 7만 9천 정도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여파는 일주일 천하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증시 부분에서 반짝,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선샤인 태양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 역시도 덩달아 달릴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코스피 장세는 오늘은 개인이 팔고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죠. 일주일간 정말 무섭게 팔고 나갔던 외국인들의 자본 역시도 오늘도 마이너스 수준. 결국엔 개인도 어젯밤에 올랐던 나스닥의 B를 받았는지 저마다 팔자로 전환을 하고 있죠. 코스피는 나스닥 B를 받아도 1%도 오르지 못하는 더딘 모습 보이고 있네요. 결국 금리 인하 비컷은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훈풍은 그닥 인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못하고, 벌써부터 나스닥 선물은 오늘 새벽에 뽐뿌지를 증시가 2% 정도 하더니만 벌써 새끼손가락 걸고 내일 거래하자는 약속부터 선물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아마 내일 있을 나스닥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1일 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벌써부터 그렇게 금이 환영할 것 같은 나스닥 종목들의 전진하는 행진은 그동안 너무 올랐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추세가 그렇게 치고 올라갈 엔진이 식어가는 와중에 있는 금리 인하라서 그닥 크게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또 반짝 오름 장세를 보인 것도 19일 날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23만보다 21만 9천 건으로 조금 낮게 나와서 증시가 어느 정도 호재로 읽고 반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계절적 요인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실업 청구 건수에 의해서 추정이 되기는 하나, 워낙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옮겨다니는 7월과 8월의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세팅이 이 사람들은 아주 빠른 편이죠. 금방 그만두자마자 바로 릴레이로 이어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근속 형태의 일자리들은 주로 미국 본국 사람들의 세팅값이 되는 건데, 히스패닉계 실업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버린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건강하다라는 해석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건 이후에 더 확실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히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휘청거렸었죠. 다음 주 26일에 나올 지표를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땅한 호재도 별로 없는 상태죠. 게다가 이번에 비컷이 상당히 매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도, 파월이 이후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도 상당히 뼈가 있는 말들이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라는 뉘앙스도 충분히 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 이러한 완급 조절의 스탠스를 읽고 미국 증시가 금리를 내려도 그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심지어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 역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보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다시 유턴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인데, 이걸 한국 부동산이 자칫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똑같은 수치의 0.5% 금리를 내렸다가는 거의 한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일단 고용지표 변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미국의 스탠스는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선빵을 날렸지만 테러도 동시에 열어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건데,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언제든 금리가 변화무쌍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건 그만큼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밑불처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컷으로 금리를 내렸다 해서 국내 부동산에 불이 붙을 거라는, 다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마법사의 돌이 발산이 될 가능성도 큰데, 이게 2달간의 매집 현상을 극도로 한쪽으로 쏠리게 했던 키워드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장 사지 못하면 벼락거지 될 거라는 말이 그대로
부동산 매수자들의 심리를 저격해서 그냥 한 달에 8조 원이 넘는 주담대 끌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부동산에 반영되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정글을 건너야 하는 거의 뭐 집값 상황과 부채 현황, 그리고 부동산 PF와 금융권 위기, 극도로 움츠러들어 있는 국내 경기의 부활이 선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니 금리 인하 버튼 누르는 순간 결국 모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리스크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심리적으로 움츠러들 이유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옛말처럼 상황 돌아가는 판사례를 지켜보면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정말 상황적으로 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주택자들이고, 금리 인하가 만선하는 통념이 이번 빅컷의 결과를 통해서 통렬하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없기 때문에 계속 내리라 그래. 한국은행도 뭐 팍팍 동조해서 내리라 그러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얼마나 금리 인하가 무서운 폭풍을 몰고 오는지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만 지나면 그냥 약발의 한계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죠.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증시고, 미국 증시의 약발 한계 효용의 법칙에 뭐 다다르게 되는 것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피는 말해 뭐합니까? 꾸준한 모습으로 지지부진해왔었는데 절대 뭐 호재를 떠안을 수 있는 형국 못 되고요. 결국 금융시장의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파월이 나름 테러를 구축하면서 금리 인하 이후로 금리를 다시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은 그만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반증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금리 인하 삘 받아서 예열하고 있는 또 다른 영끌의 움직임이 있다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 이번에 잘못 움직이면 그대로 렉이 딱 걸려가지고 도저히 뭐 회복하기 힘든 국면으로도 흐를 수가 있는 거라서 정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고, 본격적인 1차 빅컷 이후에 미국 경기 국면은 한 주, 두 주간의 허니문 데이를 거친 후에 본격적인 이 정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무리수는 상당히 오판의 소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 9월이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예상 밖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틈새 잘 노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통계라는 게 이 딜레이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동안 나왔던 지표가 너무 거북이스러운 궤적이라서 8월에 시작된 하락 국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됐죠. 중개사협회가 내놓은 집값 통계, 확실하게 꺾이는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빅컷이라는 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어떤 손을 쓰기에도 모호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확실한 집값의 급격한 변화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